풀네임 에르난 호르헤 크레스포, 국적 아르헨티나, 키 184cm, 78kg, 격투기 선수를 연상케 하는 큰 키와 단단한 몸, 상대의 수비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완성형 공격수, 복슬복슬 사자머리, 개성파, 노사연을 연상시킨 외모로 큰 외숙모라고 불렸던 남자, 바티골 바티스투타에 밀려 2군, 승부차기 할 때도 두 번째, 올림픽까지 2등, 2. 하지만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도 인정한 남자, 아르헨티나의 노사연 겸 홍진호 콩레스포를 알아보자. 크레스포는 4살 때 아버지에게 축구공을 처음으로 선물 받았다.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있던 축구공이었다. 크레스포는 아직 매우 작았고 공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지만 그날부터 크레스포는 매일 공을 가지고 놀았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명문 클럽 리버플레이트에 입단한 크레스포는 93년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데뷔 시즌 16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의 미래로 주목받았다. 그리고 그 데뷔 시즌에 바로 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3년 후 96년 세리에 A에 파르마로 이적하게 되는데 파르마에서 4시즌 동안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냈다. 크레스포는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지만 크레스포 콩의 역사는 이쯤에서부터 시작한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크레스포의 국가대표 데뷔 대회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2인자라고 할 수 있겠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그 유명한 바티스투타에 밀려 2군 신세였다. 그것도 모자라서 16강전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부차기. 크레스포는 두 번째 주자였다. 결과는 실축이다. 축구계의 전설로 뽑히는 요한 크루이프조차 크레스포의 2군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 크루이프는 이렇게 말했다. 크레스포 대신 바티스투타 따위를 중용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바보다. 8강 이상 못 가도 싸다. 크레스포를 기용했으면 프랑스 대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 크루이프는 엄청난 디스를 날렸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는 콩라인의 역사를 써내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클럽에서는 달랐다. 특히 파르마에서의 마지막 두 시즌이었던 98-99 시즌과 99-20 시즌에는 28골, 25골을 기록하면서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기록이 정말 공격적이다. 물론 외모가 더 공격적이다. 그래도 득점왕은 못했는데 당시 세리에가 너무 짱짱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리에를 생각하면 안 된다. 크레스포 위에는 AC 밀란의 쉐브첸코와 피오렌티나의 바티스투타가 존재했다. 그리고 다가온 2000년 밀레니엄 시대, 크레스포는 당시 세계 축구 사상 최고의 몸값을 받으며 라치오로 이적하게 된다. 이적료는 약 650억. 세계 최고 몸값에 라치오로 입성한 크레스포는 26골을 넣으며 안드레이 쉐브첸코를 누르고 득점왕을 차지했다. 모두들 크레스포의 앞길을 탄탄대로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또 바티스투타에 밀려 2군 신세를 면치 못했다. 국가대표에서는 여전히 콩의 역사인 것이다. 설상가상 아르헨티나는 국가 재정 파산을 선언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팀은 선수들의 자비를 털어 월드컵에 겨우 참가했다. 정말 열심히 참가한 대회였지만 잉글랜드와 스웨덴에 밀려 조별 예선을 탈락하는 굴욕을 맛본다. 한일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넣은 골의 합은 2골이다. 무섭다. 콩의 저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02-03 시즌 라치오에서 인테르로 팀으로 옮겼으나 리그 기록 18경기 7득점으로 인상적인 활약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랬던 크레스포가 갑자기 프리미어리그로 오게 됐다. 그렇다. 바로 황족 첼시다. 로만이 불렀다. 이로써 아르헨티나의 노사연은 첼시와 함께 비기어를 차지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 03-04 시즌 약 250억 원의 금액으로 첼시에 이적한다. 첼시에서 딱히 좋지도 딱히 나쁘지도 그냥 그랬던 활약을 했던 크레스포. 당시 첼시 감독이었던 무리뉴의 신임을 잃으며 드록바에게 밀려 자리를 뺏긴다.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했던 탓도 있었지만 크레스포는 언어적인 문제, 아내의 유산,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우울증까지 찾아와 버린 것이다. 크레스포는 당시 은퇴를 고려했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었다고 했다. 결국 크레스포는 잉글랜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04-05 시즌 다시 이탈리아로 향한다. AC 밀란으로 임대간 크레스포는 밀란에서도 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크레스포가 역시 콩라인답게 2골을 넣었다. 그러나 결국 후반전에 3대3 동점까지 따라잡히고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게 된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 바로 이 경기가 그 유명한 이스탄불의 기적이다. 이스탄불의 기적에 희생자가 되어버린 크레스포. 나 같으면 이스탄불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싸겠다. 그리고 06-07 시즌 밀란에서 인테르로 임대 간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인테르 임대도 빡셌다. 순탄치 못했다. 이 정도면 크레스포 인생에 막아 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당시 인테르는 질라탄과 아드리아노르는 강력한 투톱이 견제했다. 그렇다. 크레스포가 낄 자리는 없었다. 그래도 2006년을 기점으로 아드리아노가 부진하게 되면서 크레스포가 주전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국가대표 2006년 독일 월드컵이다. 크레스포는
크레스포는 매 경기마다 한 골씩 넣으면서 승승장구했다. 장하다 아르헨티나의 노사연. 하지만 클로저에 밀려 실버슈를 획득한다. 이번에도 2등이다. 이 정도면 진짜 웃픈 상황이다. 홍진호의 저주를 받은 크레스포다. 그리고 2007년 코파 아메리카 크레스포의 마지막 국가대표 대회였다. 모두들 예상했겠지만 준우승이다. 콩은 항상 크레스포를 따라다녔다. 07-08 시즌부터 크레스포는 더 짠내 나는데 아드리아노는 완전히 전력 외로 밀려나 드디어 크레스포의 시대가 오나 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훌리오 크루스라는 쉐키가 나타나서 어느새 크레스포를 밀어냈다. 그리고 질라탄과 투톱을 먹었다. 크레스포의 자리는 또 없어졌다. 그래도 크레스포는 EPL보다 세리에가 좋았나 보다. 첼시와의 계약이 끝난 후 인테르로 완전히 이적을 택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08-09 시즌 인테르의 새로 부임한 감독도 무리뉴였다. 무리뉴의 드록바 중용으로 인해 쌍밀란을 전전하며 임대 다녔는데 무리뉴의 인테르 부임은 크레스포에게 대박 사건으로 다가온 것이다. 고작 13경기 출전 2골밖에 못 넣었다. 결국 다음 시즌 친정팀인 제노아로 이적한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점은 09-10 시즌 인테르가 역사적인 트래블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AC밀란 시절도 그렇고 인테르 시절도 그렇고 크레스포는 챔스 우승 기회를 한두 시즌 차이로 매번 놓쳤다. 그리고 2012년 크레스포는 은퇴를 선언한다. 한때 아르헨티나의 골목대장이었던 크레스포, 분명히 기량은 충만하다. 그러나 클래스에 비해 커리어가 아쉬운 편이다. 홍의 저주가 너무나도 심했고 소속팀 운도 좋지 못했다. 그러나 크레스포는 양발에 가까운 다재다능한 능력과 공중볼 장악 능력, 테크닉, 드리블, 피지컬, 패스, 슛, 주력, 활동량, 수비 가담에 라인 브레이킹과 헤딩까지 공수 전반을 넘나들며 수비 가담까지 해주는, 한마디로 크레스포는 바티스투타에 이은 아르헨티나 최고의 스트라이커였다. 공격 부분에서 요하는 대부분의 능력들을 최상급으로 갖추었던 득점 기계에 가까운 선수였다. 플레이 스타일적으로는 바티스투타에 비해 훨씬 이타적인 선수였다. 크레스포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정말 귀중한 자원으로 취급받았을 것이다. 크레스포가 활약했던 90년대와 달리 2000년 이후 축구는 원톱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다. 90년대 당시는 투톱이 일반적인 선택이었다. 전통적인 9번의 실종은 최근 축구의 전술 흐름이기도 하다. 현대 축구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골만 넣는 전문 공격수의 역할을 벗어나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득점은 당연한 임무이다. 그러나 많은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날카로운 패스로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도 만들어줘야 한다. 세계적으로 제로톱 전술의 유행 이후 전통적인 스트라이커는 확실히 기반이 줄어들었다.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최근 축구 흐름에서 바티스투타 같은 공격수는 크레스포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크레스포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축구계를 씹어먹었을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것이 크레스포와 같은 공격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크레스포가 있을 때에도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피지컬과 기술 그리고 이타성을 겸비한 공격수의 존재는 팀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공격수라고 하면 떠오르는 아게로는 크레스포의 역할을 해주기엔 피지컬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아르헨티나의 팬들은 크레스포에 대한 향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아르헨티나에는 우리 형 메시가 있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만큼 최전방에서 크레스포만큼의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만 있었다면 아르헨티나의 메이저 대회 우승은 이미 훨씬 전에 이뤄졌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보면 메이저 대회 우승이 전무했던 크레스포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선수에 대해 평가할 때 우승 커리어는 분명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크레스포다. 마지막으로 크레스포의 커리어를 나열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 영상은 황교안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매우 감사하겠다.